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키캐드에서 층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층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층에 대한 설정을 다른 프로그램 비교를 해드리자면 사실 스케치업이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층 설정을 하질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맥스나 스케치업 같은 경우나 혹은 라이노 같은 경우는 내가 모델링을 하면서 층을 만드는 거지 층을 설정하고 그 층에다가 모델링을 넣어주는 형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BIM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사실 BIM 프로그램인 레빗과 아키캐드는 항상 먼저 층에 대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각 층별로 부재나 요소들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층에 대한 거는 초반에 설정을 잘 해주셔야지만 개념을 좀 잘 아셔주셔야지만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좀 더 깔끔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키캐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층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하나 아셔야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층 설정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되면 층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층 설정 창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아키캐드 템플릿에 세 가지의 층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에 보시게 되면은 숫자 1, 2, 3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 그 앞에 검은색 점이 찍혀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숫자 1, 2, 3은 만약에 1층, 2층, 3층이 아니에요. 그냥 층의 넘버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내가 이제 대지 레벨이 되게 불규칙하고 경사진면에다가 건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1층이 지하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1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번호는 그냥 층에 대한 번호라고 넘버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쪽에 검은색 점이 찍혀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레이어 설정 창을 열기 전에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층이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검은색 점이 찍히지 않는 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숫자 2 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하단에 위삽입이라는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방금 클릭한 층 위하고 그리고 4, 원래 3이었죠. 3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에 층이 생깁니다. 엑셀로 치면 그냥 삽입한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다시 숫자 2번, 번호 2번이라고 부르는 칸을 선택하고 아래 삽입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1과 2 사이에 하나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새로 생성한 층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점이 찍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층 설정을 열어서 새로 만든 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삽입을 눌러서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시게 되면은 아래로도 증가하는 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층에 대한 이름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종전에 제가 숫자 1이 2층이 될 수도 있고 숫자 1이 3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정말 현재 프로젝트 하면서 프로젝트 영상에서는 그렇게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숫자하고 번호하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제가 약간의 조금 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4층을 하고 싶으면 4층 위에 층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뭐 도면화라든지 여러 개 이제 표시를 할 때 내가 작업을 할 때 RH라는 지붕층이나 뭐 다른 위에 상위층을 만들어 놓게 되면 도면화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나중에 내가
위에 천장에 있는 지붕들만 따로 설정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층을 내가 계획했던 거 위에 한 층씩을 더 만듭니다. 내가 나중에 이 층은 평면도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저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왜 이 층에 대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층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인면이란 부분은 제가 좀 건축 전문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엘리베이션이라는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EL 값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값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각 층은 층고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층고. 그 층고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인면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다음까지의 높이라는 부분에서 각각의 층별로 층고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층의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 층고를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 절대값 앞에 거는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4천 밑에 바닥은 4천이에요. 2층의 바닥은 4천이 되는 거죠. 3층은 1층의 4천과 2층의 3천을 더해서 바닥 레벨 밑이 7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면의 숫자들은 절대적인 값이 들어가 있구나, 엘리베이션 레벨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층고 높이를 설정해 주는 부분은 다음까지의 높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체크박스 있죠? 이 체크박스는 사실 그냥 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나중에 도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층이 생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디서 확인을 하시냐면 지금 오른쪽 내비게이트 팔레트에 보시게 되면은 각 층이 아까 3개만 있던 게 내가 방금 만들었던 층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각각의 층을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면 내가 1층을 이동하고 싶으면 1층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혹은 내가 3층으로 이동하고 싶다. 3층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객체를 그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각각의 층을 이동하더라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각각의 층을 이동했을 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왼쪽에 일단 기둥 있죠? 기둥 하나 선택해서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고 클릭해서 그려주세요. 3층에다가요. 그리고 1층을 더블 클릭해서 1층에다도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2층에다도 기둥을 넣어주세요. 4층에다도 넣어주세요. 근데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층을 이동할 때마다 내가 그렸던 기둥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키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 F5 눌러서 3D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3D를 확인했을 때 기둥이 각각의 층에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어떤 거를 눈치채실 수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층에 원하는 부재를 넣고 싶으면 그 층으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기둥을 그릴 때 사실 기둥이라는 부재는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의 부재잖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힘을 받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영상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이 기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일직선을 쭉 맞출 수 있는지, 좌표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번 영상에는 층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층에 대한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2를 눌러서 다시 2D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러면 이 층을 왜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왼쪽에 디자인에 가셔서요. 기둥 도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저희가
제가 아키캐드 기본 영상의 첫 번째 찍었던 게 기둥 그리기라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 기둥 그리기 영상에 보시면 제가 기둥 높이를 수동으로 입력했을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층을 설정을 하시면 이 층을 가지고 나서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줄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기둥 상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가 4층에 있고요.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에 보면은 4층이 진한 색으로 나와 있죠. 이 말인즉슨 내가 현재 4층 공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층에서 내가 기둥을 그릴 건데 기둥 상단, 즉 내가 기둥이 올라가는 높이가 그 위에 층 바닥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클릭해 주시고요. 6번 테스트라는 층을 선택을 하면은 기둥 그릴 때 한 번에 2개 층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빔 데이터를 뽑을 때 각 층별로 물량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기둥을 나눠서 그립니다. 똑같은 기둥이라도 각 층별로 따로따로 부재를 설정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작업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4층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둥이 시작하는 밑이라는 거예요. 밑. 즉 내가 이거를 풀이를 이용해 보자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현재 기둥을 4층에서 그릴 건데 4층 바닥부터 그 위에 층, RH 층까지 올라가는 기둥을 그리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숫자 0과 그리고 마이너스 200을 입력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0이라는 숫자는 내가 현재 레벨, 즉 기둥이 시작하는 밑에 점에서 얼마만큼 올라와서 기둥이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길 500이라고 제가 테스트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미지에서 기둥이 짧아지고 여기 절대값 수정할 수 없는 수치가 500이 줄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0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여기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도 위쪽에서 이미지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 수치도 2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요.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둥을 내가 4층에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이 기둥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아까 그린 기둥을 이동시켜서 옆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기둥을 한번 높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지워주고요. 자, 얘는 아까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처음에 그린 기둥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마이너스 500, 500 입력해준 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기둥이 박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T를 눌러주게 되면은 선택한 객체의 속성창을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 500이란 치수는 뭐냐면 내 작업층 위에, 즉 내가 현재 4층에서 작업한 거 위에 층에서 바닥에서 마이너스 500 내려온 데까지만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500이라는 숫자는 내가 현재 아까 그렸던 4층에서 그렸던 바닥에서부터 500 올라와서 기둥이 시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밑에 것만 0으로 바꾸고 확인 눌러보시게 되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밑단이 아까는 위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쪽 4층 바닥에서부터 기둥이 시작하게끔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정을 알아볼게요.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설정창을 열어주시고요. 기둥 상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클릭하셔서 테스트라는 층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두 개 층 한 번에 올라가는 기둥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작업은 정말 특수한 작업, 필로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항상 물량 산출이나 층별로 물량 산출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4층 물량에 대해서는 위에 게 한 번에 잡히게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기둥 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부재를 모델링을 할 때에는 각각 층별로 따로따로 작업하시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층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층 삭제를 알아보기 전에 한 번 더 이 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갈게요. F1을 눌러주시고 기둥 말고요, 왼쪽에 보도구를 더블 클릭해보세요. 보도구를 선택해보면은 말 그대로 내가 이 객체를 높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보그리기를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앞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좀 그렇다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작업층에 가셔서 지금 현재층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층에 가셔서 내가 400이라는 보춤이 있고 이 높이를 내가 0이라고 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치수로 입력해 준 다음에 볼을 쭉 그려주세요. 계속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게 왜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높이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 작업층은 4층이었고요. 4층에서 0레벨, 왜냐하면 보는 밑으로 증가하는 부재죠. 그래서 밑으로 400이 형성되는 부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층에 대한 개념은요, 부재의 높이를 설정할 때 굉장히 유용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슬라브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작업층을 선정을 해주고 여기서 내가 바닥 높이를 선정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층 삭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층 삭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컨트롤 플러스 7을 눌러주시게 되면 층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층 설정에서 내가 층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층을 삭제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층을 만약에 내가 삭제할 층을 선택하고 층 삭제를 눌러요. 그러면 쉽게 삭제가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경고창이 떠요. 어떤 경고창이 뜨느냐? 층을 삭제하면 이 층에 있던 객체도 모두 같이 삭제가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조건 삭제 얘를 눌러버리는 순간 컨트롤 Z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레이어 설정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층 설정은요,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 생성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삭제하는 건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만약에 정말 계획 단계에서 층이 삭제가 됐다라 그러면 저는 항상 백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부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재가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3층에다가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4층에 걸려 있어서 4층을 삭제했는데 그 부재가 같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돼요. 그래서 항상 이 층을 설정하고 삭제할 때에는, 특히나 삭제할 때에는 항상 백업을 하시고 삭제 혹은 수정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층을 설정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